장대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는 밤이었다. 마을 어귀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 위로 처참한 몰골의 짐승 하나가 질질 몸을 끌고 있었다. 백구였다. 개장수 트럭에서 탈출하며 찢긴 옆구리의 상처가 빗물에 씻겨 쓰라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놈들이 다시 쫓아오기 전에, 그리고 지수가 위험해지기 전에 가야 했다. 왼쪽 어깨에 남은 화상 자국, 김 실장이 쏘아댄 테이저건의 흔적이 불에 데인 듯 욱신거렸다. 할머니의 집, 파란 대문이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의 외등만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백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대문 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익숙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안도감이 밀려왔다. 집안 마루에 불이 켜져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지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지수는 불안에 떨며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꼭 누군가의 발소리 같아 심장이 조여왔다. 이장님 말이 맞나? 정말 백구가 미쳐서 날뛴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가 얼마나 아끼던 앤데. 지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마을 사람들은 백구가 광경병에 걸려 사람을 물려고 했다며 쫓아냈지만 지수의 기억 속에 있는 백구는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던 순한 녀석이었다. 그때였다. 현관문 밖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다. 칵! 칵! 날카로운 것이 유리를 긁는 소리. 지수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대답 대신 둔탁한 것이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쿵. 그리고 가늘고 쉰 신음소리가 이어졌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잠금 장치에 손을 댔다. 조폭들이나 최 이장이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저 소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애처로웠다. 설마. 지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비바람이 확 들이치며 거실 바닥을 적셨다. 그리고 그 아래 흙투성이가 된 하얀 털뭉치가 쓰러져 있었다. 붉게 물든 목줄, 빗물에 젖어 떡진 털 사이로 드러난 붉은 살점들. 백구야!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백구는 지수의 목소리에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녀석의 검은 눈동자가 지수의 얼굴을 담았다. 안도한 듯 백구의 입가에서 거친 숨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지수는 백구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빗물과 피 냄새, 그리고 역한 쇠 냄새가 진동했다. 백구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 혀를 내밀어 지수의 손등을 한 번 핥았다. 나 여기 있어요.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널 혼자 두고 쫓겨나게 해서 미안해. 지수는 백구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백구는 이제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쉴 수는 없었다. 놈들이 오고 있다. 지수는 젖은 수건을 가져와 백구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거실 형광등 아래서 드러난 백구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단순한 싸움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찢긴 옆구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에 베인 듯했고 어깨의 화상은 인위적인 열기에 의한 것이 분명했다. 이건 개한테 물린 게 아니잖아. 지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마을 사람들은 백구가 들개들과 어울리다 미쳐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눈앞의 상처는 명백한 학대의 흔적이었다. 누군가 도구를 사용해 백구를 공격했다. 가만히 있어봐. 여기 약 바를게. 따가워도 조금만 참아. 지수가 소독약을 상처 부위에 들이붓자 백구의 몸이 크게 움찔거렸다. 으르렁거릴 법도 한 고통이었지만 녀석은 끙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가만히 지수의 손길을 받아냈다.
지수는 붕대를 감으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공포를 잊기 위해서, 그리고 백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최 이장 아저씨가 그랬어. 네가 사람을 보면 이빨을 드러낸다고. 근데 넌 지금 이렇게 순한데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백구는 지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깊은 눈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지수는 백구의 목에 벌린 빛바랜 붉은색 천목줄을 어루만졌다. 할머니가 안 입는 옷을 잘라 만들어 주었던 목줄이었다.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셨는데 내자 바보였어. 사람들 말만 믿고 널 의심해서. 지수는 눈물을 훔치며 백구의 앞발을 잡았다. 발톱은 흙으로 엉망이었고 발바닥 패드는 험한 산길을 달린 탓에 다 까져 있었다. 백구야, 너 할머니 돌아가시던 날 그날 밤에 집에 있었지? 네가 짖었던 게 정말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지? 백구가 고개를 들어 짧게 코를 울렸다. 컹, 짖는 소리가 아닌 묵직한 긍정의 신호처럼 들렸다. 지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은 있었지만 백구의 이 처참한 몰골을 보니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백구를 죽이려 했다. 백구가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너 범인을 본 거야? 지수의 물음에 백구가 벌떡 일으켰다. 아직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녀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다. 백구는 현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왜 그래? 밖에 누가 있어? 지수가 긴장하며 밀었다. 하지만 백구는 짖지 않았다. 대신 지수의 바지단을 입으로 살짝 물어당겼다. 밖으로 나가자는 신호였다. 안 돼. 너 지금 몸 상태가 엉망이야. 쉬어야 해. 지수가 만류했지만 백구는 고집스럽게 바지를 잡아당겼다. 찢어질 듯 강하게 당기는 힘에 지수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를 다자고?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백구는 지수가 일어나자마자 입을 떼고 현관문으로 절뚝이며 걸어갔다. 그리고 뒤를 돌아 지수를 확인했다. 따라오라는 명백한 의사 표시였다. 지수는 우산을 챙겨들고 현관을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백구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갔다. 백구야, 멀리 가면 안 돼. 지수가 소리쳐 불렀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마을 회관 쪽이 아닌 마을 뒤편 야산으로 이어지는 샛길 앞에 멈춰섰다. 그곳은 며칠 전 최 이장이 마을 미관 사업을 한다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던 공사 현장 입구였다. 저기는 최 이장님이 공사하는 곳이잖아. 저기를 왜? 지수가 다가가자 백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는 와중에도 백구는 냄새를 맡으며 앞장섰다. 지수는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빗소리에 묻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백구야, 이제 그만 들어가자. 무서워. 그리고 거긴 위험해. 지수가 백구의 목줄을 잡으려 했지만 백구는 잽싸게 몸을 피했다. 그리고 샛길 옆 덤불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거기 뭐 있어? 지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하얀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덤불 속을 비췄다. 그곳에는 진흙범벅이 된 파란색 비닐 포대자루가 반쯤 묻혀 있었다. 백구는 그 자루를 앞발로 미친 듯이 파헤쳤다. 이게 뭔데? 쓰레기야? 지수가 다가가 자루의 끝을 잡았다. 묵직했다. 최 이장이 몰래 버린 산업 폐기물인가 싶었다. 하지만 자루에 찢어진 틈새로 보인 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익숙한 베이지색 니트 조직. 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건 할머니 카디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입고 계셨던, 하지만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유실되었다고 했던 그 카디건이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더 찢었다. 그 안에는 깨진 할머니의 돋보기 안경과
흙 묻은 낡은 장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백구는 이제 파헤치는 것을 멈추고 어둠 속의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은 최 이장의 집이 있는 방향이었다. 네가 이걸 보여주려고. 지수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번벅된 얼굴을 들었다. 백구가 컹 하고 짧게 짖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분노가 서린 소리였다. 그때였다. 빗소리 사이로 저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트럭이었다. 거친 엔진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백구의 귀가 쫑긋 섰다. 놈들이다. 개장수 트럭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누구지? 이 밤에. 지수가 겁에 질려 물었다. 백구는 지수의 앞을 막아서며 자세를 낮췄다. 이빨을 드러내고 모간 깊은 곳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전사의 태세였다. 백구야. 지수는 직감했다. 저 차에 탄 사람들이 백구를 이렇게 만들었고 할머니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몽둥이만한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래, 알았어. 네가 뭘 말하려는지 이제 알겠어. 지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평범한 손녀에서 진실을 마주한 목격자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같이 싸우자. 백구가 지수의 말에 대답하듯 어둠을 향해 포효했다. 그 울음소리는 장대비를 뚫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범인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지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녀의 거친 숨소리를 감춰주는 것이 천만다임이었다. 그녀는 젖은 흙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파란색 비닐 포대와 할머니의 유품을 품에 꼭 안았다. 백구 역시 지수의 긴박한 감정을 읽었는지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고 덤불 속 깊숙이 몸을 숨겼다. 녀석의 따뜻한 체온이 차가운 빗물에 젖은 지수의 팔에 닿았다.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공사 현장 입구를 훑고 지나갔다. 마치 죄수를 찾는 교도소의 탐조등처럼 날카롭고 위협적이었다. 낡은 포터 트럭 한 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샛길 입구에 멈춰섰다. 엔진이 꺼지자 거친 빗소리 사이로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 진짜 비 오는데 꼭 지금 확인해야 합니까? 짜증 섞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수는 그 목소리를 알 것 같았다. 읍내에서 철물점을 하며 가끔 마을 일을 돕던 김 씨였다. 이장님이 신경 쓰이신다잖아. 그 똥개 새끼가 자꾸 이 근처를 얼쩡거린다고. 대답하는 목소리는 낯설고 걸걸했다. 개장수였다. 지수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를 때렸다. 그 개가 뭔데 이 난리요? 그냥 똥개 한 마리 가지고. 김 씨가 투덜거리며 우비를 여미는 소리가 들렸다. 그냥 개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날 밤 그 할망구, 아니 사고 현장에 그 개새끼가 있었어. 짐승이라도 눈이라는 게 있잖아. 최 이장이 찝찝해 죽겠대. 시체 치울 때 놈이 보고 지저댔거든. 지수는 입을 트사막았다. 손가락 사이로 비명이 새어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사고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 저들이 최 이장이 할머니를 죽이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백구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녀석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목덜미를 강하게 눌렀다. 안 돼. 백구야, 제발. 지금은 안 돼. 참아. 지수가 귓가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포를 타고 흘러내렸다. 개장수의 긴 쇠막대기로 덤불 이곳저곳을 쑤시는 소리가 들렸다. 퍽퍽
하고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여기 뭐 파헤치는 적이 있는데 비닐 자루가 좀 나와 있고. 개장수의 말에 김씨가 툴툴거렸다. 아이, 그거야 멧돼지나 고라니가 그랬겠지. 이 밤에 누가 여길 옵니까, 으스스하게. 그리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냄새가 나겠어요? 걔도 코가 마비됐을 거요. 갑시다 좀. 불빛이 지수와 백구가 숨은 덤불 바로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지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백구의 거친 숨소리가 지수의 가슴팍에서 진동으로 느껴졌다. 찜찜한데 내일 날 밝으면 다시 와서 싹 밀어버리든가 해야지. 야산 뒤쪽 웅덩이도 좀 더 깊게 파고. 다행히 발소리는 멀어졌다. 차 문이 다시 닫히고 시동 걸리는 소리가 났다. 트럭이 후진하며 내는 기계음이 멀어질 때까지 지수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트럭의 미등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지수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들었니, 백구야? 지수는 진흙투성이가 된 백구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사고가 아니었어. 놈들이 할머니를. 백구는 지수의 눈물을 핥아주지 않았다. 대신 어둠이 깔린 마을 쪽을 노려보며 낮게, 아주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맹세였다. 복수를 위한 처절한 다짐이었다. 지수는 할머니의 카디건과 장부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잠그고 걸쇠까지 건 뒤에야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포근하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수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앉아 흙 묻은 장부를 펼쳤다. 백구는 현관 앞을 지키며 앉아 있다가 지수가 부르자 절뚝이며 다가와 옆에 엎드렸다. 이게 뭘까? 왜 이걸 숨기셨을까? 장부는 물기에 젖어 쭈글쭈글했지만 다행히 유성펜으로 쓴 글씨는 번지지 않았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2023년 5월 12일 폐기물 3톤 뒷산 매립 수금 300만 원 최간호. 지수가 소리내어 읽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6월 4일 지하수 오염 문제 제기. 김씨가 입단속시킴. 돈봉투 커져람. 할머니의 글씨체였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필체. 지수는 다음 장을 넘겼다. 마지막 기록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었다. 7월 15일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음.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최 이장에게 통보함. 놈의 눈빛이 흉흉함.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지수는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장부를 덮어버렸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비린내가 입안에 퍼졌다. 그래서였어. 마을 미관 사업인이 뭐니 하면서 외부인 출입안 막았던 게 그게 다 쓰레기 불법 매립을 감추려고 했던 거야. 할머니는 그걸 막으려다가. 지수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혼자서 그 무서운 사람들과 싸우고 계셨던 것이다. 미안해 할머니.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연세 드셔서 발을 헛디디신 줄만 알고. 지수는 오열했다. 백구가 슬그머니 다가와 지수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녀석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다. 마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고 위로하는 듯했다. 너는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짖었던 거야.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저 나쁜 놈들이 범인이라고. 지수는 백구의 상처투성이 몸을 쓰다듬었다. 옆구리에 찢어진 상처, 다리의 절뚝거림. 이 모든 게 할머니를 지키려다 그리고 진실을 알리려다 생긴 영광의 상처였다. 내가 바보였어. 널 미친 개 취급하고 개장수한테 넘길 생각이나 하고. 지수는 백구의 목을 끌어안았다. 젖은 개 냄새가 났지만 지금 이 순간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 든든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야. 파출소 김순경도 최 이장하고 한통속처럼 보였어. 증거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지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 장부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다. 저들은 이미 시신도 유기하고 현장도 조작한 놈들이다. 자신이 신고하면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마저 해칠지도 몰랐다. 백구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있으면 놈들이 내일 아침에 그곳을 밀어버린댔어. 그러면 할머니 안경도 남은 흔적도 영영 사라질 거야. 지수는 백구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백구는 대답 대신 현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녀석의 귀가 쫑긋거렸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모양이었다. 지수는 벌떡 일어나 불을 껐다. 집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창문 틈으로 빗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누군가 왔어. 지수가 속삭였다. 그녀는 장부를 품에 숨기고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집어들려다 멈칫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칼을 쥐면 오히려 다칠 것 같았다. 대신 현관 옆에 놓인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었다.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낡은 알루미늄 배트였다. 백구야, 이리 와. 내 뒤에 있어. 하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현관문 바로 앞에 버티고 서서 낮은 자세를 취했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이 집에 그리고 지수의 수호자였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천둥 소리에 묻힐 만큼 작지만 명확한 소리였다. 지수야, 안에 있니? 나다, 최 이장. 지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친절한 척하는 목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안 자는 거 다 안다. 불 끄는 거 봤어. 잠깐 나와보렴.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지수는 입을 다물고 숨을 죽였다. 이 기집애가. 문 좀 열어보라니까. 너 그게 데리고 있지? 아까 산 밑에서 너랑 그게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까 트럭이 그냥 지나친 게 아니었다. 의심을 품고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지수는 야구방망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미끌거렸다. 가세요. 없어요. 내일 얘기해요. 지수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내일? 내일은 늦어. 지금 확인해야겠어. 그 미친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 우리말 안전을 위해서니까 협조해. 문고리가 철컥거렸다. 잠겨있는 것을 확인한 취의장이 문을 거칠게 흔들었다. 문 열어! 좋게 말할 때 열어! 본색을 드러낸 목소리였다. 백구가 참지 못하고 컹 하고 짖었다. 우렁찬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거봐, 안에 있잖아. 강서방, 문 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드릴 같은 공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대로면 문이 열리는 건 시간 문제였다. 우리 여기서 죽는 걸까? 지수는 백구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백구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녀석은 지수를 한번 돌아보더니 거실 창문을 향해 뛰었다. 그리고는 창문을 앞발로 긁으며 지수를 보았다. 창문으로? 뒷마당으로 나가자고? 백구의 의도는 명확했다. 정문이 뚫리기 전에 뒷문으로 빠져나가자는 것이었다. 뒷마당 담을 넘으면 대나무 숲으로 이어졌다. 비 오는 밤 대나무 숲이라면 놈들도 쉽게 쫓아오지 못할 터였다. 지수는 결심을 굳혔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장부를 뺏기고 할머니처럼 사고사로 위장될 것이다. 그래, 가자. 놈들한테 잡혀서 죽느니 싸우다 죽는 게 나아. 지수는 장부를 챙긴 가방을 둘러매고 야구방망이를 고쳐주었다. 최 이장, 당신 가만 안 둬. 내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줄 거야. 지수는 현관문을 노려보며 낮게 읊조렸다. 현관문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지수는 거실 창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어내렸다. 백구가 그 뒤를 따랐다. 차가운 밤 공기가 지수의 폐부를 찔렀다. 이제부터는 진짜 사냥이다.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둠 속을 달리는 추격전의 시작이었다. 뛰어 백구야! 지수의 외침과 함께 1인과 1견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부서진 현관문 틈으로 들이닥친 남자들의 욕설이 빗소리에 묻혀 멀어져 갔다. 대나무 숲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빗줄기가 댄잎을 때리는 소리가 흡사 비명처럼 들렸다. 지수는 진흙탕에 미끄러지는 발을 간신히 지탱하며 백구의 뒤를 쫓았다. 녀석의 하얀 털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이정표였다. 백구야, 너무 빨라. 지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폐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쪽에서 고함과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야, 강소방! 저쪽이다! 대나무 밭으로 튀었어! 최 이장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아왔다. 악에 바친 목소리였다. 지수는 야구방망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백구도 지수의 긴박함을 느꼈는지 멈춰서서 낮은 자세로 뒤를 경계했다. 저놈들, 라이트를 가져왔어. 불빛이 보이면 끝장이야. 지수가 백구의 젖은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숲 아래쪽에서 강력한 손전등 불빛 두어 개가 이리저리 춤을 추고 있었다. 빗줄기가 대나무 사이를 훑을 때마다 지수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이 인연이 어디로 쥐새끼처럼 숨어들었나? 잡히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다. 강서방의 걸걸한 욕설이 가까워졌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계속 도망만 칠 수는 없었다. 산 아래로 내려가 파출소로 가려면 저들이 올라오는 길을 뚫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했다. 백구야, 산 위로 가자. 저들이 막고 있는 길로는 못 가. 능선을 타야 해. 지수의 말에 백구가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돌려 산등성이 쪽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앞장섰다. 험한 비탈길이었다. 가시던 불이 지수의 팔뚝을 긁고 지나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거기 누구 없어? 분명히 이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추격자들의 거리가 좁혀졌다. 지수는 발밑에 돌을 잘못 밟아 휘청거렸다. 중심을 잃은 몸이 비탈 아래로 구를 뻔한 순간 억세고 튼튼한 무언가가 그녀의 옷자락을 물어당겼다. 백구였다. 고마워. 네 덕분에 살았어. 지수는 백구의 목을 끌어안고 잠시 숨을 골랐다. 녀석의 체온이 차가운 빗물에 젖은 지수의 몸을 덮여주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더니 다시 어둠 속을 응시했다. 녀석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마을 뒷산의 공사장이었다. 잠깐, 백구야, 저기는 공사장이잖아.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기로 가자는 거야?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저기가 담긴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재촉하는 신호였다. 지수는 문득 할머니의 장부에 적혀있던 날짜와 좌표들이 떠올랐다. 그래, 놈들이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봤구나. 그래서 계속 거길 가리켰던 거야. 지수는 결단 어린 표정으로 일어섰다. 도망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놈들이 두려워하는 그 진실이 저 공사장 진흙더미 속에 묻혀 있을 것이었다. 가자. 놈들이 우리를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놈들의 목줄을 죄러 가는 거야. 산 중턱에 있는 낡은 상여집 처마 밑에서 지수는 잠시 멈춰섰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비닐에 쌓인 장보를 꺼내 손전등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휴대전화 불빛이 깜빡거렸다. 이게 다 불법 매립 기록이었어. 할머니는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장부에는 트럭 번호판, 시간, 그리고 매립된 폐기물의 종류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 이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뒷산 3구역이라는 메모가 붉은 펜으로 적혀 있었다. 백구야, 할머니가 사고를 당하신 날 너도 거기에 있었지? 놈들이 할머니를 밀친 거야? 아니면... 지수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다. 백구는 지수의 발치에 앉아 젖은 몸을 털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때 네 다리가 다친 것도 놈들이 그런 거겠지. 할머니를 지키려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었고 마을 전체가 공범이었다. 지수는 야구 방망이를 고쳐주었다.
알루미늄 배트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놈들이 올 거야. 우리가 공사장으로 향한다는 걸 알면 더 미친 듯이 달려들겠지. 지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트럭이었다. 빗길을 뚫고 거칠게 올라오는 엔진음이 산 전체를 울렸다. 걸어서 쫓아오는 게 아니었어. 차를 타고 오네. 우리가 가는 길을 예상했어.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공사장으로 가는 임도는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길이었다. 저들이 먼저 도착해서 매복이라도 한다면 도가내든 쥐꼬리 될 터였다. 백구야, 지름길 알지? 차로는 못 가는 숲길 말이야. 네가 맨날 다람쥐 쫓던 그 길. 지수가 백구를 보며 말했다. 백구는 즉시 몸을 돌려 덤불숲 사이로 난 좁은 짐승길로 파고들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었다. 그래, 빨리 가자. 놈들보다 먼저 가서 증거를 찾아야 해. 할머니 안경이든 뭐든. 가시던 물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어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공포는 이제 오기로 바뀌어 있었다. 최 이장, 당신 끝장내버릴 거야. 내가 죽더라도 이 장부는 세상에 나갈 거라고. 지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어둠 속을 달렸다. 백구는 묵묵히 그러나 든든하게 그녀의 앞길을 트고 있었다. 마치 늙은 주인을 잃은 슬픔을 복수로 갚으려는 전사처럼. 공사장은 거대한 흉터처럼 산 허리를 파먹고 있었다.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포크레인 2대가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여기야,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던 곳. 지수는 흙탕물에 발목이 잠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백구가 특정 지점을 향해 달려가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거기야! 거기에 뭐가 있어? 지수는 백구 옆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진흙을 파냈다. 손톱 밑이 깨지고 살이 까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차가운 진흙 속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이건 깨진 안경알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반쯤 썩은 작업용 장갑 한 짝이 묻혀 있었다. 장갑에는 희미하게 최라는 글자가 매직으로 쓰여 있었다. 찾았다. 찾았어, 백구야.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물을 움켜쥐었다. 이것만 있으면 경찰도 더 이상 사고사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때였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지수의 눈을 멀게 할 때 쏟아졌다. 트럭 2대가 공사장 입구를 막아선 채 시동을 켜고 있었다. 거기 있었구만, 쥐새끼들. 트럭 문이 열리고 최 이장과 강서방 그리고 낯선 사내 2명이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강목과 삽이 들려 있었다. 진짜 끈질기네.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지 왜 굳이 명을 재촉해. 최 이장이 비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그의 우비는 빗물에 번들거렸다. 백구가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목털이 곤두선 녀석은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기세였다. 오지마! 경찰에 다 신고했어! 지금 형사들이 오고 있다고. 지수가 거짓으로 소리쳤다. 야구방망이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으악! 이 미친 개가! 백구가 강서방의 팔뚝을 물고 늘어졌다. 강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강목을 휘둘렀지만 백구는 턱에 힘을 풀지 않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다. 백구야! 지수는 달려드는 다른 사내의 머리통을 야구방망이로 후려쳤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사내가 진흙탕에 고꾸라졌다. 그러나 남자는 곧바로 지수의 발목을 잡아채 넘어뜨렸다. 이 독한 년이! 지수는 진흙탕에 처박혔다. 입안으로 흙탕물이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발길질을 하며 남자를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컸다. 남자가 지수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놔! 이거 놓으라고! 지수가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그때 백구를 떼어낸 강서방이 피칠갑이 된 팔을 부여잡고 다가와 지수의 복부를 걷어찼다. 으악! 지수는 숨이 턱 막히며 뒤로 나뒹굴었다. 고통에 몸이 새우처럼 굽어졌다. 백구는 강서방에게 채여 저만치 나라가 낑낑거리고 있었다. 백구, 야!
지수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백구를 찾으려 했었다. 최 이장이 다가와 지수의 가방을 낚아채 갔다. 어린 게 겁도 없이 어른들이 하는 일에 끼어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최 이장은 장부를 꺼내 확인하더니 킬킬거렸다. 그리고는 지수의 손에 들려있던 깨진 안경까지 빼앗아 흙발로 지지겨버렸다. 증거?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너랑 저 개새끼가 산사태에 휘말려 실종될 걸로 처리될 거니까. 최 이장은 뒤에 서 있던 굴착기 쪽으로 손짓했다. 시동 걸어. 싹 다 덮어버리게. 거대한 굴착기의 엔진이 쾌흡이 내며 깨어났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낭떠러지 같은 구덩이였다. 놈들이 파놓은 거대한 매립지였다. 잘 가라 지수야. 할머니 만나면 안부전하고. 최 이장이 굴착기 기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굴착기의 거대한 버킷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지수와 백구가 있는 곳을 향해 서서히 그러나 위협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백구 쪽으로 기어가 녀석을 품에 안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거대한 강철 이빨이 머리 위를 덮쳤다. 그림자가 그들을 집어삼켰다. 안 돼! 지수의 비명과 함께 굴착기의 버킷이 괭음을 내며 그들을 향해 떨어졌다.